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지속된 기후위기, 지금은 세계적인 식량난 우려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국제 이슈, 오늘 식량 문제만 한정해서 조현진 KBS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 가격 많이 올랐죠? 네. 지난 3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한 달 전보다 12.6%가 올라서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도 1년 전에 비해서 19.2%나 폭등했고요. 세계은행은 올해 식량 가격이 22.9%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가 넘는 상승폭이라면 정말 심각한 수준일 텐데 이게 이제 3월 기준으로 분석이 된 거라고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게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 아닙니까? 네. 이 두 나라가 생산하는 농곡물이 전 세계 칼로리의 12%를 담당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전 세계 칼로리의 12%. 네. 그 국가별 수출 점유율을 보면 미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세계 1위가 러시아고 세계 5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두 나라를 합치면 밀 수출액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또 옥수수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4위, 러시아가 11위거든요.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의 밀과 옥수수 생산액이 지장을 받으면서 각각 700만 톤, 600만 톤 수출량이 감소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작물 수출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네. 흑해 그 항구를 봉쇄하면서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세계 곡물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생산량도 많이 줄고 그리고 공급망도 지금 막히고 있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밀이나 옥수수 같은 걸 키우려고 해도 여기에 필요한 비료가 또 모자라서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질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합성 암모니아를 가지고 만드는데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또 칼륨을 보면은 이 칼륨은 원료가 탄산칼륨인데 이 탄산칼륨 세계 생산량 1위가 러시아, 2위가 벨라루스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도 러시아가 1위군요. 2위인 벨라루스가 러시아 동맹국이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칼륨 공급량도 지금 35%가량이 줄은 상태고요. 네. 또 인산은 인산염으로 만드는데 이 인산염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비료 재고를 확보하겠다, 또 가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작년 7월부터 이게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료 가격이 지금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비료 가격이 올라서 그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비료를 덜 쓰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한 5억 명분, 서아프리카에서 1억 명분 가까운 곡물 생산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료에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물질 모두 차질이고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생산량 차질. 자, 그럼 이런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공급망 부족 또는 전쟁 변수 말고 결국 식량난은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게 계속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도가 좀 문제인데요. 인도가 네. 밀 생산량이 세계 2위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생산하니까 수출을 좀 늘려서 이 밀 부족액을 좀 보충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 극심한 폭염이 이제 인도에 닥쳤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도 뉴델리가 한 44도를 기록했고요. 그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펀잡주 같은 경우는 지난달 평균 온도가 7도나 올랐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라는데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닥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올해 밀 수확량이 최대 50%까지도 줄 수 있다. 인도의 경우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남미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뭄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옥수수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70%나 줄어들면서 수확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도 절반 또는 70%까지 줄어든다.
이거는 저 수치로 확인하니까 더 실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생산국들도 사실 자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국 내 국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수출 통제하는 나라가 있다고도 하고 더 이런 나라들이 늘까 봐 걱정이에요. 예. 지금도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인가요? 그 박대기 기자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했다 그 소식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다뤘었죠. 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대두 관련 식품, 그러니까 콩기름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신규 수출을 막으려고 했다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제가 네네, 정정해드릴까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대두 관련 식품 수출을 막으려다가 국내 비판인 여론이 일면서 수출에 부과하는 관세를 높이는 걸로 네. 지금 결정을 했고요.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가 연간 밀 수출 규모가 세계 10위 정도 되는 나라인데 네. 여기가 지금 밀 수출량에 대해서 임시 할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세르비아라든지 북마케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이 밀과 옥수수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유엔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밝혔는데 지금까지 식량 수출 제한 국가가 35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18%나 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3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심각한 굶주림에 고통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려하고 나섰고요. 네. WTO 사무총장은 부자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을 싹쓸이한 것처럼 식량 산재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소들은 잇따르고 있지만 조의원 설명 쭉 들으니까 당장 뭐 해법 찾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진 K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